반갑습니다. 화면토 김대한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제1장 직업상담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상담에 대해서 좀 이해할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는 상담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리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크게 무엇이냐? 인지적 영역하고 정서적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지적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서적 영역은 성, 흥, 태. 나중에 이제 심리 파트에서도 나오니까 요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는 뭐냐? 지능. 그 다음에 적성, 성격, 성취도죠. 성취도를 의미하고요. 정서적 영역에서는요, 성격, 흥미, 그리고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6가지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우리가 독심술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행동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상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표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거나 이 사람이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는 굳이 상담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행동이 적응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죠? 그렇죠. 직업 상담이죠.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이 부적응 행동의 범위가 굉장히 극단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뭐 과민 증상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다뤄지는 부적응 행동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교재 볼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이란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엔 직업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들은 의사결정의 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요.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부적응 행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의사결정은 언제 진행되나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그렇죠. 진로상에서, 자, 먼저 요 얘기부터 할게요. 진로가 있고 직업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로는 우리가 라이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삶이에요, 삶. 우리 삶의 모든 활동들을 말하고 직업은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생계활동 상으로의 활동만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삶의 활동들이 직업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 이슈 때마다 뭐예요? 의사결정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답답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난 뭘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 없는 건 뭐예요? 부적응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그 행동이 안 되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심리를 파악하는데 인지와 정서 영역을 파악하는데 그 파악하는 부분에 뭐가 있다? 그렇죠. 뭐예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직업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직업 문제를 처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상담이에요. 상담.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직업 상담이니까 우리가 뭐 공황장애를 치료하거나 강박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사결정을 촉진하게끔 하는 상담을 한다. 아셨죠? 개념 팍팍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꽉 잡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이렇지. 이래서 이렇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슈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학과를 선택해죠. 그러니까 학과 선택. 그러니까 진로 지도에 포함이 되겠죠. 어느 대학을 가서 뭘 공부해서 뭐로 나가겠다 이런 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업의 선택, 취업 시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취업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직장 적응해야겠죠. 적응하면 승진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또 다른 회사로도 옮겨갈 수 있겠죠. 이직, 전직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여기 이제 경력 개발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 후에는 뭐 할 것인가 이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라이프예요. 라이프,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슈 때마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이다? 직업 상담이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게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저희가 교재를 읽다 보면 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책을 읽자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짚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다시 개념화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용어의 정의에서 진로라는 게 나오는데요. 직업이란 용어보다 포괄적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생애라고 했죠. 생애라고 했다. 직업은 직업 생활의 준비서부터 무엇이다? 은퇴까지를 말한다. 그죠? 직업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로 상담, 직업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런 이슈 때마다 진행이 된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7번으로 가시면 진로 발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진로 발달은 니은에 보시면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진로 발달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성숙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 성숙했어? 너 나이 값해?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숙도와 연관된다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쌍가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영역과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상담의 영역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 상담의 목적으로 갈게요. 쌍가로 3번 직업 상담의 목적 가겠습니다. 자, 직업 상담의 목적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 요건 요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포괄적으로 다 많이 좀 적었는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도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이론이 좀 다양하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를 기억하시면 그 이론에 맞춰서 기억하신 거에 맞춰서 다른 것도 다 응용적으로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잠정적 진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명백한 진로
계획을 잡도록 한다. 진로 계획을 잡아야겠죠. 어떤 진로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는 뭐냐면 이해예요. 뭐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봐요. 제가 성숙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직업에 대한 이해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철딱선이 없다 그랬죠. 직업에 대해서 성숙적으로. 아이돌 스타는 맨날 맛있는 것만 먹어 그러면 안 되죠. 김밥 먹으면서 잠도 못 자면서 이동하는 것까지 받아들일 때 성숙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립. 이 수립은 무엇을 말하냐면 직업 계획과 목표를 말해요. 목표.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이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사. 그렇죠. 우리 상담은, 특히나 직업 상담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의식, 직업의식이 즉 성숙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성숙도. 그 다음에 성장. 결국에 그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건, 그 직업의 뭐 단점, 장점,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우리 항상 이 직업 상담 나올 때는 상담자와 내담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한다. 능력과 성장을 촉진한다. 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직업 상담의 목적은 이런 것들을 같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좀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같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쌍가루 4번 볼게요.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 있는데요. 요거 별표 하나 땡이야 쳐주세요. 별표 땡이야. 땡이야. 자, 이건 가이즈버즈, 기즈버즈라고도 하고요. 가이즈버즈라고 하는데, 기즈버즈라는 학자에 의해서 좀 주장된 거예요. 직업 상담의 목표죠. 직업 상담의 일반적 목표인데, 그냥 직업 상담의 목표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예, 처, 결. 그래서 예는 뭐예요? 예언과 발달. 그 다음에 처는 처치와 자극. 그 다음에 결함과 유능. 이 3가지 부분을 직업상담의 목표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언과 발달인데요. 예언과 발달인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상담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아니 뭐 고용계통에서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 하면 잘할 것 같아. 넌 공무원이 딱이야.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발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발달하면서 내가 서류 정리하는 것도 잘하고 이러면 뭐예요? 관습형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너 정말 서류 잘하는 거 보니까, 너 행정 잘하는 거 보니까 공무원으로 성공할 것 같아. 예언과 발달을 말한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처치와 자극인데, 이럴 때마다 내가 어떤 진로를 향해 갈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처치해주고, 앞으로 내가 가려는 직업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 거기 관련돼서 이런 시험이 있으니까 이런 공부 준비해 하는 자극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함과 유능 부분이 관여가 되는데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 그 자기소개서 쓸 때도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쓰죠. 근데 장점을 쓸 땐 뭐예요? 이 직무를 수행할 때 내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장점을 쓰고, 그리고 결함은 뭘 써요? 그렇죠. 이 직무에 방해가 되는 나의 단점들은 어떻게 해서 극복하겠다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기억하실 때는 이런 것들은 좀 요 정도는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가이즈버즈가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중국 드라마 중에 판관 포청천이라고 있었는데 포청천한테 이랬답니다. 자, 예, 빨리 처결하여라 그랬더니 판관 포청천이 예, 처결하겠습니다. 예, 처결하겠습니다. 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5번하고 6번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직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결정 반복적으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셔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직업성 상담의 요인인데요. 내담자의 특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외부 정보의 소개, 대안의 탐구, 직업의 가능성에 대한 명료성, 개인적 정보와 실체 자료와의 통합, 의사결정 등 또 의사결정 나오죠. 이런 직업 상담의 요인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볼게요. 쌍가루 8번 가겠습니다. 진로 및 직업 발달의 영향 요인. 진로 및 직업 발달의 영향 요인이라고 해서 툴버트라는 학자, 가로로 돼 있죠. 툴버트예요. 툴버트가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성, 흥미, 인성, 성격이죠. 그리고 성숙도, 성취도, 그리고 가정, 성별, 인종, 장애물, 교육 정도, 경제적 조건 이렇게 쭉 나열했어요. 자, 그러니까 가끔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세요.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식 하나 알려드려야죠. 자, 보세요. 자, 이건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제가 심리학, 직업 심리학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면서 제가 취합을 해보니까 대충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직업 관련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더라.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직업인의 가문이라고 제가 공식을 할게요. 직업인의 가문. 그래서 본인 성이 나는 김씨다 하면 김직업, 이씨다 하면 이직업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인의 가문이 있는데요. 이 직업인의 가문의 우선순위대로 서열을 두니까 첫 번째 모든 심리학자들이 흥미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적성이, 세 번째 성격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치. 자, 김씨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첫째가 누구예요? 김흥미, 김적성, 김성격, 김가치. 아셨죠? 자, 대체적으로 여기는 살짝 바뀔 수 있는데 요거는 거의 안 바뀌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 공식 이해하고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에 영향을 줄 때는 뭐예요? 직업인의 가문이 영향을 준다. 다시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개인에게 있는 성향을 말하는 거죠. 개인에게 있는 성향,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묶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 개인에게는 흥미도 있고 적성도 있고 성격도 있고 가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순차적으로 놓으시면 굳이 툴버트에 이걸 안 외워도 돼요. 다시 볼까요? 적성, 흥미, 인성, 성숙도.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 공식은 나중에도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청소년 직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데요. 자, 쌍가루 1번에서는 이게 좀 굵은 글씨체로 돼 있는, 색글씨로 돼 있는 것만 좀 볼게요. 관리 능력, 실행 능력, 조언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에 직업상담사가 갖추어야
부각될 지식 및 능력이 있는데 이제 가로 열고 김병숙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김병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직업상담사라는 어떤 자격증을 처음에 만들 때 영향을 주신 분이고 우리 국내 직업상담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거의 그 선구자적이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의 이론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요. 새글씨로 된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 직업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심리치료 능력. 그러니까 심리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뭐 정신과 의사가 자꾸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정신과 의사하고 비교하시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뭐라고요? 의사결정. 그렇죠. 심리적인 우리가 처치를 해준다, 도와준다. 의사결정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국가정책, 인구구조 변화, 인력수급체계, 산업발전 추세, 미래사회의 특징에 관한 지식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신문을 많이 보시라고, 뉴스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다음에 12번 보면 직업 상담의 연구 및 평가 능력, 이런 것도 포함된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갈게요. 직업상담사의 자질과 역할이 있는데요. 자, 쌍가루 1번에 자질 요건이 있어요. 자질 요건. 첫 번째, 통일된 동일시. 그러니까 내담자와 동일시 같이 일치성을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적인 냉철함, 정서적으로 불태지 않은 동정심. 우리가 내담자랑 상담하다 보면 저도 사실 상담하면서 가끔 막 속으로 울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는데 동정심을 갖되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순수한 이해심과 가진 신중한 태도, 그리고 도덕적 판단, 두려움이나 충격에 대한 공감적 이해,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자, 쌍가루 2번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건 별표 땡이야! 하나 쳐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상당히 기출이 많이 됐던 내용들인데 관련 자격증에서 이 내용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봐요. 행정적인 부분도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해주냐. 직업 상담사의 역할은 첫 번째 상담사의 역할을 해준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직무 내용하고 역할하고 같이 짝짓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정보 분석자인데요. 직업 정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도구 해석자인데 검사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심리검사죠.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뭐예요? 직업인의 가문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예요? 해석이 가능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업문제 처치자.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조언자. 여섯 번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자.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상당히 굉장히 다양합니다. 계층별로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성들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청년층 위주로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개발에 또 참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원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고, 또 협의자인데 직업 관련된 취업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련 협회 등을 통해서 또 기업 이런 기관 등을 통해서 함께 사업을 할 때 성과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자, 정책적 협의자,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협의자로서의 역할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자. 상담 조직이 커지게 되면 여러 명의 상담사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상담실 관리라든지 관리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및 평가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요거는 여러 번 읽으셔서 암기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읽으셔서 보기 지문으로 나왔을 때 곤란할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쌍가루 3번, 4번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쌍가로 5번 가겠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이 있는데요. 헤어가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학자 이름이 나올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툴버트라든지 헤어 이런 학자, 기즈버즈 이런 학자가 나올 때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 꼭 봐주시는 습관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헤어의 직무 내용에서는요. 자, 1번 상담의 목적 및 내담자의 역할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가 문제를 확인하도록 한다. 세 번째 직업 선택의 근본적인 관심이라면 직업 상담을 실시를 확정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사 결정의 틀을 설명한다. 다섯 번째 좋은 결정이 나오기 위한 예비 행동들을 설명한다. 여섯 번째 내담자가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외에도 18번까지 있는데요. 다 읽어보는 건 좀 그렇고요. 10번까지만 읽어볼게요. 7번 내담자에게 가능한 모든 대안을 확인하도록 한다. 근데 대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8번 내담자가 원하고 윤리적으로 적절한 부가적인 대안을 확인한다. 9번 내담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한다. 10번 내담자에 관한 부가적 정보를 종합한다. 이렇게 해서 상담 관계의 종결까지 해서 이것도 암기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몇 번만 읽어주시면 보기 지문에서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더 알아보기 보면 직업상담사의 주요 역할 업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상담사의 역할은 직업상담사의 업무 내용이다. 직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보실 때 직업상담사의 역할하고 짝짓기해서 한번 맞춰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 들어가는데요. 직업상담의 과정에서 쌍가로 1번 일반적인 과정은 별표 몇 개? 2개 땡땡 쳐주시기 바랍니다. 땡땡. 자,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5단계인데요. 요거는 판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근데 과정이면 과정이지 왜 일반적인 과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또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직업상담의 과정이 주장하는 학자나 이제 방법론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따로 썼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모두 똑같이 국민두문자라고 해서 기억하실 텐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관, 진, 목, 개, 평. 자, 제가 이렇게 쓸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입으로 관, 진, 목, 개, 평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관계 형성. 자, 우리가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만나는데 서로 친근감이 없으면, 신뢰감이 없으면 그 상담은 촉진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친해지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신뢰감을 갖는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진단할 때 내담자의 문제라는 점, 제가 처음에 개념 설명드렸죠.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행동이 잘못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진단이 이루어질 때 내담자의 심리검사 해석과 내담자의 행동과 어떤 자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진단이 됐으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목표가 설정이 돼야겠죠. 목표 설정. 어떤 것들을 해내자. 보통 보면 직업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면 초등학생이라는 그 대상층이 낮고 똑같은 어떤 정서가 이루어지는데
직업 상담 같은 경우는 10사람 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7, 8은 케이스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여성층에 대한 것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같은 그 계층이라고 해도 저는 뭐가 흥미가 있는지 몰라요 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면서 하지만 어떤 취업의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케이스별로 뭐예요? 목표. 당신이 좋아하는 것까지 알아봅시다. 당신은 올해 안에 취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다양한 목표들이 설정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뭘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이 돼야겠죠. 상담의 개입, 처치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담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내담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단계 관진목개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일반적인 단계인데요. 우리 선생님이 교재 보시면 더 알아보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초기, 중기, 종결로 나눠지죠. 그래서 초기, 중기, 종결에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3단계로 만약에 나눈다면 초기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까지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중기, 말기 하면 좀 안 좋잖아요. 어감이. 그래서 종결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어떠한 거 한 가지 방식이 명확하다 이게 아니라 기본 개념을 가지고 상담의 단계가 일단 뭐 2단계도 있고요. 3단계로 나눈 경우도 있고 5단계, 8단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무슨 개념? 순서도적인 개념만 가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다음 과정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순서는 뭐가 가고 뒤에 순서는 뭐가 간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달달달달달달 맹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쌍가루 이번에 일반적인 단계 2가 나와요. 그죠? 예, 이거 보시면 웃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단계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한번 살짝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수리, 문제평가 같이 묶은 거죠. 목표 단계 설정 한 단계 올린 거죠. 그 다음에 개입, 훈습, 종결.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단계 3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보세요. 아셨죠? 그런데 일반적인 단계 1만 기억을 하시고 이게 어떠한 순서대로 가고 있는지 3단계로 분해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순서만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거 골라내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반적인 1단계만 암기하시고 나머지 단계는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짚어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쌍가루 4번의 2단계는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단계는 약간 공공적인 느낌이 있어요. 용어 자체가 약간 공공 냄새 나요. 그래서 공공 냄새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친숙한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들어가기, 그 다음에 행동 취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1단계하고 2단계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는 뭐예요? 내담자의 목적 또는 문제화기, 문제의 명료화, 그리고 상세화 등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2단계 때는 뭐예요? 내담자의 목적 또는 문제 해결인데 실질적으로 실행적인 거,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앞에 단계 때는 뭐예요? 문제 확인, 명료화, 상세화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단계 때는 뭐예요? 목적을 잡고 실행하는 단계로 많이 간다라는 어떤 어감을 가지시고 나누시면 돼요. 아셨죠? 달달달달 외우시면 안 돼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1단계 보면 1단계 첫 번째 들어가기예요. 그래서 관련 맺기죠. 직업 관련 맺기. 두 번째 내담자 정보 수립하기. 세 번째 뭐예요? 내담자
행동, 행동, 행동 이야기. 아셨죠? 제가 한 가지 원칙으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예, 공부가 겉돌면 안 돼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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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여서 꽝꽝 뭉쳐지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내담자의 목적 문제 해결 단계인데 문제 해결 단계인데 행동 취약이 들어가고 그리고 직업 목표 및 행동 계획 발전시키고 사용된 개입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개입을 했으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개입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하기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직업상담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거 직업상담은 왜 하는가? 목적과 그리고 직업상담의 과정까지 해서 기초적인 직업상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죠? 예, 힘내서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